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4월 1일 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오는 11일 금요일을 넘기면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민주당 소추인단 대표인 정청래가 이재명에게 4대4로 윤 대통령이 복귀할 수 있다는 보고를 해서 이재명이 경로하고 길길이 날뛰었다는 정보가 여러 경로로 입수됐습니다. 이 소식을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이 총공세를 취하고 있는 마은혁의 재판관 임명은 한덕수 대행이 끝까지 물리칠 것이고, 그걸 이유로 이재명이 한대행 탄핵 절차를 개시하면 한덕수 대행은 문형배와 이미선의 후임을 여당과 협의해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수를 친다는 뜻입니다. 민주당은 한대행과 그 후임으로 예상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쌍탄핵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친명 초선 50여 명이 제기한 국무위원 줄탄핵과 내각 총탄핵, 이른바 통탄핵은 아직 꺼내들진 않았지만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재명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24시간 계속 열어두는 법안도 마련했고 조만간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민주당이 내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본인의 조기 사퇴를 포함한 비상국무회의 운영 방안을 협의합니다. 그러니까 할 일을 해놓고 탄핵이 가결되기 전에 물러난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국무위원 2명 이상이면 국무회의를 열 수 있게 하는 대통령령 개정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여당은 한대행이 문형배와 이미선의 후임 재판관 2명을 지명해 인선 절차를 마무리하면, 이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거부해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을 이걸 안 된다 하면서 법원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이건 명백한 법에 합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그토록 애면글면하고 있는 마은혁도 그때 가서는 받아들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헌재는 구인 완전체제를 갖추어서 명분으로나 실질로나 이제 시비를 걸릴 일이 없게 되고요. 최소한 보수 5명의 절대 우위를 차지하게 돼서 어떤 경우에도 윤 대통령을 보호할 수 있는 이른바 철갑을 두르게 됩니다. 이재명은 이걸 막으려고 저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겁니다. 관건은 시간입니다.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탄핵되면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그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아직은 신중해야 하는 모습이지만 그건 일시적인 위장이고, 이주호 부총리 말을 안 들을 게 확실해요. 그래서 통탄핵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최소한 임기 연장법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도 임명장을 마은혁에게 또 줄 수가 없어요. 이건 이중 딜레마에 지금 민주당도 빠져 있습니다. 시간의 마지노선 말씀드렸지만 11일 금요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마은혁만 헌법재판관으로 들어와야 민주당은 6명 인용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론 갱신 절차를 문형배가 확 단축해 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도요, 14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 즉 문형배 이미선의 퇴임일까지 최소한 5일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11일이 마지노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자면 여권은 11일까지만 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말고 그 전에 문형배와 이미선의 후임자를 법대로 지명만 해두면 이재명 민주당의 어떤 공격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막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은 이 11일 안에 마은혁을 임명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쓸 겁니다.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요. 이거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여권과 보수 우파 단단히 대비해서 싸워야 합니다. 이재명은 최근 국회 소추위원단 대표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으로부터 헌재가 4대4 최소한 5대3으로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못하게 됐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여러 정보가 있는데 4대4 기각보고를 정청래가 했다는 게 더 많아요. 최소한 3대5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확인이 안 됐지만 이런 첩보가 지금 여러 곳에서 들어왔습니다. 이에 이재명이 말 그대로 경로했고 무슨 수를 쓰든지 마은혁 임명과 윤 대통령 복귀 저지에 나서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보고에 여파할 수 있는 행동들은 나타나고 있죠, 지금. 실제로 이재명은 한덕수 대행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여러 번 했다고 했습니다. 한민수가 전화 2번, 문자 메시지 1번 했는데 아예 안 받더라. 이런 얘기 했습니다. 관계자가 나중에 이제 연락을 했다고 해요, 민주당에다. 사상 최악의 산불, 이재명 구호, 그리고 대외적으로 트럼프발 관세 폭탄, 이걸 대비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이재명, 아니 제1당 대표를 뭐라고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노발대발 날뛰었다고 하는데 사실은요, 이게 명분 쌓기예요. 한덕수 대행 바로 탄핵하면, 그것도 재탄핵하면 여론의 비판이 따가울 거니까 내가 한 대행 만나서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 명분 축적용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덕수 대행은 미국 대사를 3년 넘게 했고요. 통상교섭본부장도 역임한 현재 우리나라 최고의 대미 통상 전문가입니다. 이런 분을 졸렬한 이유로 자기 대통령 되자고 재탄핵한다면 세계적 망신은 둘째 치고라도요, 국난 앞에서 정말 사령관을 죽이는 우를 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 국민이 막아내야 하고 이재명을 맹렬히 비난해야 될 일입니다. 어제 나온 이재명의 악에 바친 경고는 정청래의 윤 대통령 탄핵 불가 보고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은 어제 광화문 천막당사 앞에서 민주당 최고회의를 주재하면서 제주 4.3 사건이나 광주 5.18 상황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할 테고 국민은 저항할 것이며 충돌은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은 윤 대통령이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고 말한 그 입장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군사계엄, 제2의 계엄을 전제로 해서 그 엄청난 혼란, 유혈 사태를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면서 사실상 지지층을 부추겼고 다른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유혈 사태 나게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자신이 민주당 개딸들을 총동원해 전국 도처에서 유혈 폭동을 일으키겠다는 자백을 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로 중요한 4월이 시작됐습니다. 하루하루가 살 얼음판을 걷는 것 같을 것이고 매일매일 폭탄을 안고 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의 비상태세, 이건 물론이고요. 보수 우파도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